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은 뒤에 인터뷰가 많이 예정돼 있어서요, 오프닝 생략하겠습니다. 2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또 3부에서 김대호 기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4부 트루먼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아베의 주장을 팩트체크 해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부 청래당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방금 지금도 이제 YTN TV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브라디보스토크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네네. 그래서 환영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근거리에서 늘 수행하던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네요. 그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인 것 같고, 또 경제 담당 관료들이 이 참모진 명단에, 수행 참모진 명단에 많이 포함됐는데 김영철 부위원장도 모습이 안 보여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일정이라든가 의제 이런 게 다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박 2일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예. 간소화한 것 같습니다. 예. 하노이 빈손회담 이후에 예. 북한으로서는 우리도 뒷배경이 있다. 이걸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거든요. 예. 북중 간에는 어떤 거냐면 중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쌍궤병행, 쌍중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1대1로 행동 대 행동을 하되 예.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자. 예. 그래서 쌍궤병행, 기차에 레일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이제 동보적 이행 조치, 같은 걸음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러시아와 지금 북한 간의 비핵화 해결 방식을 러시아가 지금 단계적 이행 조치를 지지하고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뒷배경, 예. 우호적인 예전부터 뭐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면 북중이나 북러 같은 경우는 동맹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핵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경제 제재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예.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예. 그거 자체가 어쩌면 조만간 열리게 될 3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러시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쪽으로서는 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우선 예. 미국을 향해서 경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라라는 말을 설령 못 이끌어낼지라도 예.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만 나와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많이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뭐 현안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경제 제재 중에서 5개를 뭐 해제를 해달라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예.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들을 이제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예.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지금 외화벌이 창구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느냐 이것도 예. 이제 성과일 수 있겠죠. 예, 방금 러시아 의장대 환영식이 있었고요. 또 숙소인 극동 연방대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김평의 오수영, 리용호, 최선희가 수행. 제가 조만간 블라디보스토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요? 그냥요. 여행 삼아. 예. 5월 초에. 푸틴 대통령은 내일 도착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 저녁에는 뭘 할까요? 뭐 경제 시찰 이런 건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 뭐 그거 할 시간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예. 좀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대국들의 좀 외교 결례죠, 사실은. 예. 같이 만나서 뭐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늦게 오기 게임을 하잖아요. 예. 누가 늦게 오냐 이런 거. 예. 그 나진 하산 프로젝트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얘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반쯤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시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단위로 5개 경제개발 특별 지역 경제 특구라고 그러죠. 예. 그걸 지정해놨는데 그게 이제 낮은 선봉 쪽에 이미 지정을 해놨죠. 예. 그러면서 본다면 근데 이제 뭐 제재가 좀 풀려야 뭐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어쨌든 미국도 이번 회담을 그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정의용 안보실장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발음이 어려워서. 니콜라이로 하죠. 그냥. 니콜라이 씨. 네, 니콜라이 씨.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이제 정영 안보실장도 만나는데 지금 전해지는 속보에 의하면 한러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래 보면 일본은 미국 쪽에 입장에 서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도 아무래도 뒷배경 힘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중재자로서 보폭을 좀 넓히는 광폭 행보라고 예. 할까요? 그런 걸 이제 하려나 봅니다. 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데 내일 그 북러 정상회담에 의제들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럼 와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러이런 요구가 이러이런 이제 회담 내용이 오고 갔다. 그러니까 한러 정상회담도 하려면 그런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자신이 원했던 성과가 있어야지만 또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항상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육자 회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상 남북 그리고 미국 이 3자가 지금 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사실은 끼지 못한 상태였는데 예. 이게 이제 전쟁으로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확전의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내 정치 이야기 해봅시다. 패스트트랙 전국인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내일이 이제 D-Day입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 12대 11로 추인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통과가 되느냐. 5분의 3 이상이 이제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그럼 사보임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돌진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보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예. 김홍신 전 의원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뭐 당론과 달리 나는 소신투표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사보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김홍신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어요. 근데 그 정당이 사보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각됐어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2002년도 이후에 개정을 해서 국회법 48조에 지금 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국회법을 들고 나와서 하태경 의원도 지금 이제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왜 다만 질병 등 부디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정개특위는 무난히 통과될 것 같아요. 김동철, 김성식 두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를 못 시키거든요. 권은희 오신환.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금 반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보임 이제 논란이 있는데 권은희 의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권은희 의원도 아무런 입장 표현을 하지 않는데. 안 하는데 현장에서 반대표를 던져버리면 예. 무산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권은희 의원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330일이 최단거리가 아니라 최장거리거든요. 예. 근데 330일 이후에는 내년 3월인가 이렇게 돼요. 예. 그럼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 180일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는 특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그래서 3분의 1 이제 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3분의 1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럼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만듭니다. 그럼 90일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90일을 줄일 수 있고 법사위는 못 줄이죠. 예.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니까. 그래서 법사위는 그냥 90일 가고
그런데 본회의는 2달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걸 즉각하면 사실은 4월 25일 날 이것을 패스트 트랙을 채우면 6개월 후 180일 후 10월 26일부터는 처리가 가능한 걸로 최단거리는 또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어쨌든 뭐 사개특위도 통과하고 이렇게 될 텐데 만약 사개특위 통과하면 본회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정개특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리고 사개특위에서 부결돼요. 예. 그러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 분리권하는 검경수사 조정권은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예. 그러면 선거제만 이게 고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당 지도부에 권유도 했어요. 사개특위 되는 걸 보고 정개특위도 그다음에 여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지금 각자 셈법이 복잡합니다. 예. 만일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어그러지게 된다고 하면 글쎄 전국의 주도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2004년도 국가보안법 폐지 때 그때를 연상시켜서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패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잃었는데 이번에도 그 모양새 아니냐라고 상당히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사보임을 막아달라. 바른미래당으로 찾아가지 않고 국회의장을 찾아간 거 좀 이상합니다만 여기서 또 뭐 사보임 때문에 그러죠. 예. 사보임을 허락하지 마라. 예. 이거 압박하기 위해서 간 거죠. 예. 여기서 또 뭐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막아서니까 그 이미자 의원인가요? 임이자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인데 자꾸 이제 이렇게 막아서니까 물리적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접촉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뭐 성희롱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건 뭐 어쨌든 영상으로 다 찍힌 거니까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되고요. 자, 지금 사보임까지 그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강행을 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되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이상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간에.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간다고 그랬다.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거다. 이래서 이제 설전이 오고 갔어요. 그랬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가 기사를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왔는데 나는 가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으로 난 총선을 치르겠다. 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본인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른미래당 간판을 들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은 저 혼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을 치를 것 같냐 했더니 못 치를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김 원내대표, 김관영이죠.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희망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합 집산 제3지대 논의 총선 앞두고 항상 하는 뭐 일종의 사실은 이게 뭐 이당저당 이합 접산 좀 뭐 철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예상했듯이 총선 전에 정계 개편 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격화되면서 그 조기점화. 예정된 시기가 더 빨리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바른당 출신의 의원들은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게 될 거고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출신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로 헤쳐 모이자는 것은 뭐 총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그 제3지대도 3-1, 3-2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그리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 지역 기반 정당을 아마 하고 싶을 거고 근데 이제 바른정당계 출신들은 그렇게 하면 본인들은 더 손해죠. 그러고 자유한국당 혹시 들어가고 싶은 의원이 있어도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쪽으로 합류했다가는 그래서 저는 3-1 지대, 3-2 지대 이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 1번 당이든 2번 당이든 어떤 몸집을 키워서 통합의 형태로 한번 도모를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번에 무소속 의원 2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바른미래당이 쪼개져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으로 가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이 잘못하면 그 총선 전에 민주당이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당원들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1번을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호 일찍이 1번? 예. 다른 뭐 방송에서 막판은 기호전쟁이다. 예. 1번 당이냐 2번 당이냐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 1번 당으로 치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미세 전략 수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들의 분위기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고 공천 룰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탈당 경력자는 공천 경선 시에 25% 감산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탈당 경력자들은 오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여지는 있네요. 막판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1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총선 때 1번이냐 2번이냐 이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굉장히 크죠. 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아무래도 여당 야당 강한 뭐 양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번 당으로 성공한 예는 헌정사상 2번 있었더라고요. 예. 정정의 통일국민당 31석 얻었죠.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말고는 3번 당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1번, 2번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또 정의당 권유한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고 또 지금 다수 의석이고 예. 그래서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쭉 선거를 봤을 때 1번을 달면은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죠. 뭐든지 1번을 달면 유리하다. 관성적으로 1번을 찍었던 분들 있잖아요. 예. 자, 그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중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올리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할 거라 보고요. 이제 패스트트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신속 안건 처리예요. 이게 예. 정식 명칭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분의 3이 합의를 하면 330일 안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180 안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180일 안에도.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실력 저지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상 몸싸움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럼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00일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는 게 5분의 3입니다. 좀 지켜보고요. 지금 어쨌든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제도 때문에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24일 날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일입니까? 25일 날? 내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 여당이 추경안에 넣었던 것은 역시 이제 재난대처, 강원도 산불 포함해서 미세먼지 또 경제 문제, 경기 부양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해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싫든 좋든 어쨌든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예. 사실상 모양새는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4월 임시국회는 어렵다고 보고 네. 5월 국회는 되겠느냐?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추경은 상당히 굉장히 급하잖아요. 지금 포항도 있고 강원도도 근데 지금 있고.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로 봐서 예. 합리화 이성보다는 어쨌든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당분간 장애투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출구 전략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내세워야겠죠. 명분을 세워서 그러니까 다시. 장애투쟁이라는 게 나갈 때는 쉬워요. 근데 들어올 때는 같은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해요. 예. 우리가 뭐 했다고 들어가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또 싫어하신다.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또 혼란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장애투쟁에서 국회로 복귀하는 명분을 이거 추경안 협조. 어쨌든 추경안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분고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야당이 반대해서 처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당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처리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이상돈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뭐 깨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올 연말까지 갈 것이다. 결국은 그것은
정당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네네. 그거를 나가면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정당 보조금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당에. 네. 그러니까는 어떤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당 보조금은 조금 더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당이 뭐 부자가 된다, 가난해진다고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예. 개인의 당락 여부, 예. 다음 총선의 재선 여부만 솔직히 관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총선들이 지금 1년이 안 남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본인들 선거에서도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 나중에 딸 때라도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생각 안 하는 12월 겁니까? 2일 날까지 예.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예산도 정부 부처에서 세우기 시작하는 게 이제 6월 정도부터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본인들은 열심히 장애투쟁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장애투쟁을 계속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얼어붙은 전국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급한 거는 민주당하고 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는 뾰족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어쨌든 이 국회가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좀 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의원님이 현직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 예. 저희가 야당일 때 장애로 나가면 장애로 나간다고 막 욕먹고 예. 언론으로부터. 예. 근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장애투쟁을 하면 자유한국당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예. 야당이 저렇게 뛰쳐나가도록 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여론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청래당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